박늦은 시간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TV에 이제 간간히 이렇게 오시긴 했는데 이렇게 늦은 밤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의원님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해외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좀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나서 약간 수강 상태에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탄핵 절차가 네. 상식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송영길 하면은 이제 오랜 동안 인천시장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국회의원도 지금 이제 몇 선째인가요? 사선을 넘었습니다. 사선 벌써 사선이 되었나요? 네. 어제 우리가 모셨던 이해찬 의원님은 7선이라고. 네. 근데 우리가 막 어제 막 와 그랬거든요. 네. 야, 어떻게 7선이 가능합니까? 근데 벌써 4선. 벌써 4선. 벌써 나도 이게 하얘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을 해서 그렇죠. 예. 뭐 이해찬 의원님이 이쪽에 그 민주당 쪽에서 네. 가장 선수가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앞으로 3선만 더 하면 이제 그 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마이TV가 촛불 중계를 하다 보면은 촛불 현장에서도 자주 접하셨어요. 예, 계속 뭐 나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학생 때는 대학생 때는 총학생 회장님도 하시고 막 그때 반전두환 군부 독재 반대하는 집회도 막 주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 이렇게 촛불에 나가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촛불은 진짜 다르구나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네. 뭐 모두가 다 느끼셨겠지만 네. 혼참러라는 게 있잖아요. 혼참러. 네. 혼자 참여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어. 배제되는 느낌이 없이 네. 평등하게 대우받고 모두가 이신전심으로 상호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느낌. 놀라운 체험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직화된 노동자 조직, 학생 조직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시민 하나하나가 모두 촛불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네. 어머니를 어머니를 모시고 어르신들도 함께 와서 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네. 촛불을 드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인 거고요. 네. 또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그동안 피 어린 투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들 뭐 이런 여유를 뭐 저희도 안 쏘고 페퍼포고 그렇죠. 쏘고 네. 사법 경찰들이 달려드는데 이게 뭐 불가능했죠. 일단 우리 그때는 이제 시위에 나가면 이게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죽음을 각오할 때가 네. 많았죠. 저는 그때 꿈에 항상 이렇게 사형당하는 그런 네. 마치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그런 그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이겨냈을까 이런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엄혹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어찌 보면 그러한 긴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 그 위에 이제 오늘날의 촛불이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긴장된 소식들이 헌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막 추가 증인을 뭐 7명이나 신청하겠다. 그래서 2월 22일까지는 아마 계속 증인 신문을 할 거다 등등. 그래서 2월 말에 뭔가 헌재가 결정을 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거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설마 하는 게 이제 그동안 대세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으니까 설마 하던 일들이 설마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정말 우리가 촛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분인데 네. 헌법재판소 회의는 최소 기준 인원이 7분입니다. 그렇죠. 7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가 개시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한 번 박한철 소장님이 퇴임하셨는데 네. 지금 8인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정미 재판관이 네. 3월 13일인가요? 네. 그 전에 판결을 하는 게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물론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계시지만 네. 이번 이 헌법재판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킬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의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판결을 당연히 할 거로 보는데 네. 2월 22일 날 변론이 종결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판결문을 3월 13일 전에 쓰는 건데 보통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로부터 2주 이내에 보통 쓰기는 하지만 네. 그 언제 쓰겠다 이게 기일 지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관들이 합의되면 그때 쓰는 거니까 저는 22일 날 변론 종결이 되어야 되고 네.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 주자들도 대선 네, 주자들도 네. 빨리 해야 된다 헌재가.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자, 참 희한한 정국이에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탄핵 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대선 정국이란 말이죠. 네. 근데 탄핵 정국인데 또 대선을 준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거죠. 대선 열차가 네, 출발해야 대선 열차가 되는. 지금 출발했어요. 우리가 이틀째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바로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인용을 하게 되면은 대선 전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탄핵 전국 판국의 웬 대선 운동이냐 하는 시각도 있어요. 있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두 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군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대선판도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고 또 정치인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4선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보 측에서 대선 주자들 측에서 러브콜도 막 있을 법합니다만 얼마 전에 3일자 신문들에 일제히 그런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기사들에게는 이제 합류 여부를 고민 중이다라고 했는데 뭐 고민을 뭐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뭐 고민의 이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그게 정해졌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군요. 그럼 시간도 정해졌습니까? 네, 10시 반. 아 내일 10시 반 기자회견. 네. 이게 아마 새로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반 송영길 의원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선 열차가 막 출발했는데 열차 안에서 승객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지. 정말 그렇죠. 한때 또 출마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하게 되는 거군요. 여기서 막 미리 물어보면 이게 실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껴두고요. 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반 송영길 의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그동안은 비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문도 아니고 비문이다. 그래도 뭐 오래 정치권에서 함께 있었으니까 문재인 전 대표하고의 인연은 뭐 상당히 오래됐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노무현 후보 시절 네. 2002년 대선 때 제가 노무현 후보를 수행하면서 네. 부산 롯데 호텔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재인이라는 분을 이야기는 들었지만 네. 직접 본 거는 그때 이제 서면 로타리 그 집회하고 그럴 때 네. 그때 처음 봤었죠. 여러분 오랜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2000 몇 년이라고 그때가? 2002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15년 그러니까 15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내가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지지도가 뭐 1%, 2%,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대역전극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첫 인상은 문재인 대표의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전 대표? 지금도 비슷하지만 젠틀한 분이고 점잖은 분이고 그리고 뭐 같은 변호사니까 이 아주 양적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네.
외향적이고 근데 네. 좀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고 점잖은 아, 좀 젠틀한 네. 좀 더 대조적인 성격의 분이었죠. 네. 네. 자, 이제 내일 오전에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이제 이미 영입이 됐단 말이죠. 그분은 이제 모포 출신이고, 우리 송영길 의원님은 고흥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흥 출신이고, 이렇게 호남 출신이란 광주에서 말이죠. 제가 이제 초중고를 다녔죠. 초등을 다녔지만 태어난 데는 고흥이고, 그래서 이른바 광주, 전남, 호남 이쪽에 대한 공을 문 전 대표가 많이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내일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신이 호남이다 보니까 문 대표 쪽에서 이런 제안이 특히 중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한 요소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어찌됐건 네, 저는 이제 이번 대선 국면은 네,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비해서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와 또 MB 박근혜를 지나서 네, 이번에 이 국면 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탄핵 국면으로 만들어진 이 대통령 선거 국면은 네, 사실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이 만든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물론 문재인 후보나 저희 당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실 이거는 전 국민이 애국심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라도 있었더니 우리 애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촛불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어떤 개인, 친문, 뭐 친모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부패와 이런 반칙 특권을 제거한 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염원을 누가 과연 가장 마음을 비우고 대변할 것인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호남을 껴안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총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그때는 국민의당의 압승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문 전 대표는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상당한 아까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거의 20% 이상 안철수 대표 쪽을 따돌리고 이렇게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변화인데 뭐 광주에서 학교도 다니시고 친구도 많고 최근에도 호남도 막 방문하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요새 호남 민심 오늘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호남 민심을 한번 제대로 봐보자는 건데 좀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 강 의원 동지가 어떤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광주가 지난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었잖아요. 네. 찍었죠. 그런데 많이 찍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당선이 안 됐죠. 네, 그러나 새누리당을 찍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잘해라고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고 음, 뭔가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경쟁적으로 잘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호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 네.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을 사랑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역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 동네 사람 출세시켜달라. 네, 우리 동네 예산 많이 가져와 달라. 물론 그런 요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핵심의 근저는 올바르게 남북의 분단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네.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라는 공감대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서운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루어달라는 열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벗어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호남 출신 주자라도 이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지난번에 한번 국민의당 주승용 네. 원내대표께서 네, 네, 정권 교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문재인 대선 안 된다 이런 말을 딱 큰 네,
그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힘이고 그래서 광주의 호남 민심을 껴안다는 것이 예. 호남 사람들을 뭐 데려다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호남이 추구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정신과 네. 민주주의와 정의의 정신을 누가 올곧게 계승해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닌가.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오연호의 대선 열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은파님이 송영길님 환영합니다. 네. 그깃 5807님, 송현님 오랜만에 봅니다. 네. 송현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이 심야의 오마이 TV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또 오마이 TV 335 이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스윗 하나님, 대선 열차는 처음입니다.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네, 촛불 현장의 놀라운 체험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친구 추가해 드렸습니다. 이따가 저랑 송영길 의원과의 대화 끝나고 페이스톡으로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제임스님 아까 싱가포르에서 전화 걸어오신 이분이죠. 네,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돌님 친구 추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마이TV 항상 응원합니다. 본방사수. 네, 감사합니다. 정무영 님도 헬 조선을 해피 조선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정무영 님은 1차부터 9차까지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네요. 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친구 추가했습니다. 이따가 페이스톡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오랜 것을 긴 글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지 않고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송영길 의원님과의 대화에 함께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아까 호남 민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호남이 이렇게 뜨겁게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약간 그 허탈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른바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 보면 적어도 한 5% 이상 정도 받아야 이제 어느 정도 대선 주자급이라고 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 주자들이 이 영남이나 충청이나 뭐 이런 데란 말이죠. 호남은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왜 이쪽에 이렇게 해서는 일정한 지지를 받는 이 대선 주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심경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어찌됐건 불임 같은 네. 만약에 불임이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아프고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죠. 그러한 그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게 자기를 네.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해 온 게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호남이 너무 그 경쟁이 없이 방치되다 보니까 네. 정말 전국적인 리더십을 갖는 정치인이 커나오지 못한 면이 호남 지역구를 둔 부분이 있고 저처럼 이제 호남 출신이지만 네. 이렇게 수도권에 나와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됐지만 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시대를 준비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평가를 하던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큰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큰 나무다 보니까 그 밑에서 뭔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컨셉을 가지고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좀 덜 조명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다 다른데 네. 어찌됐건 그 뒤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실 정동영, 천정배, 뭐 이용섭 이런 분들 다 장관으로 임명해서 또 네. 정세균 그렇죠.
그래서 다 기회를 줬죠. 사실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정동영 의원님은 한번 도전하셨고 그렇죠. 네. 또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해내지 못했고 음.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차세대를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고 또 차세대 저희 같은 세대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인천시장 선거에 제가 네. 재선에 성공했다면 이번에 사실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준비가 됐을 텐데 네. 그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낙선이 돼서 아픔을 겪었고 네.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되어서 호남 출신 대선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네. 저는 호남뿐만 아니라 인천을 정치적 고향으로 하고 있는 또 제2의 고향으로 같이 돼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당 대표가 되어서 네. 정권 교체에 기여할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또 지고 나니까 네. 또 이제 와서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하기가 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일부는 그래도 호남 출신 후보가 없으니까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인천이나 이런 데서도 네. 그런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에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네. 이제 우선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보다 그런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때는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고려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 이것이 뭐 앞으로 충분히 쓰일 기회는 이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함께 활동을 하셨던 김부겸 의원이 그동안 이제 대선을 출마하다가 오늘 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안타깝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소식을 접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네. 김부겸 의원의 그 사태의 변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아무튼 자기 우리 당을 위해서 정권 교체 길을 위해서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게 참 가슴이 다가왔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나 김부겸 또 의원께서 이렇게 포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라고 봅니다. 다 우리 리더십이 완벽한 리더십은 없는데 그 시점 시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게 안 맞아서 네. 그럼 뭐 다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화면에 이 김부겸 의원의 페이스북이 잠깐 비쳤는데 말이죠. 첫 문장이 제목이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고 첫 문장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아까 저도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한 독자는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 이제 58년생이더라고요. 충분히 앞으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내일 그 오전에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분 모셨으니까 저 현재 판세를 한번 우리가 함께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있습니다. 지금 30%가 넘는 여론조사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짱짱한 것인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간단한 게 아니다로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드는 지지율이 아니라 또 많이 쌓여온 것이고 또 한 번 대선에 출마해서 그때는 당도 준비가 부족했고 본인도 준비가 부족했는데 또 아픈 연단의 시간을 한 4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탄압과 공격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건 아니고 또 특히 또
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본인이 어떤 음. 실수를 하거나 네.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음. 상당히 지속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항상 이제 이것을 교만해진다든지 네. 사유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이 지지라는 게 뭐 단순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정말 시대의 열망을 대변할 자세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항상 겸허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광옥님, 송영길 의원님 탄핵 때까지 민주당 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 그르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세요. 네. 그다음에 김미정님 내일 어떤 기자회견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한 12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인가요? 10시? 10시. 여러분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재인의 대세론 이게 있는 가운데 어제 그 이해찬 전 총리 의원님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군요. 지난 그 대선 때 네네. 문재인을 봤을 때는 그 신사였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네. 정치인이 되었더라. 네. 정치 리더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대세론을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가 좀 보완될 게 있다면 뭐가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절박해졌고 또 네. 준비되고 자기의 그 의지가 강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찌됐건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네. 주어져 있는 폐쇄성이라든지 어떤 패권이라는 그런 이미지 더 쉬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고 포용하고 전체를 하나로 어울려서 네. 국민의 이거를 대변해 가느냐 여러 가지 그런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네. 특히 또 이제 저는 경제적인 정책 사안에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하나.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현안 문제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또 평화 문제, 그렇죠. 사드 배치 이런 문제 중 네. 하나인데 네. 그래도 이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1차 북핵 실험과 9.19 그 비핵 합의나 이 과정들을 네. 같이 청와대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네. 그걸 기초로 뭔가를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평화의 방안, 이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속에서 또 남북 네. 갈등 속에서 정말 광해 임금이 고민했던 그러한 이상의 고민, 네.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 외교력, 네. 국제 외교 능력 이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송영길 의원은 굉장히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이 한반도 평화 문제 특히 이제 아마 인천시장님 하시면서 지리적 여건이나 관심사 더 이게 확대되었다고 보아지는데요. 자, 한진지님 수홍 의원은 장관을 하면 잘하실 듯. 무슨 장관을 해야 될까요? 뭐 하도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히 지금 상승세에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는 뭐 거의 같은 세대이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승세 이게 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이게 일시적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대변하는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주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상승세가 어제 그 이해찬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월 말까지 지금 한 14, 15%대 안희정이 한 20%까지는 도달할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안희정 지사가 두 번이나 네. 그 보수적인 곳에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돼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준 것은 너무나 네.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해서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흡수해내는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집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희정 지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 이게 이제 어떤 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큰 논란을 불러온 게 이제 대연정 발언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안희정 지사의 시각에 대해서는 함께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언뜻 들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거였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들었던 거라고 생각했나요? 어떤 의미로 이분이 어찌됐건 안희정 지사의 스탠스가 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중도 보수를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과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청남도에서 그 우리 당세가 약한 곳에서 도지사에 2번이나 당선될 수 있는 토대도 이러한 중도 보수를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네.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연정에 대해서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직 답답했으면 대연정이라는 말을 꺼냈겠는가. 정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중대 선거구로 좀 바꿔보자. 네. 그래서 이 소선거구에서 절대 다수 투표제 49%가 지지해도 51%가 안 되면 네. 아무도 국회의원을 낼 수 없는 대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좌절의 한이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 영남에서 활동하던 민주당 우리 후보들한테는 그게 한이었잖아요. 이거를 풀어보려고 중대 선거를 하자는데 그 소선거구의 기득권에 끝까지 이걸 안 하니까 대연정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건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건 이상적인 제안이었다. 그래서 많은 그때 비판을 받았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그것은 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로 아마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말한 대연정은 본인의 의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같은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네. 연정이라는 개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각제적 요소가 우리 헌법에 있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는 평소 지론이 이 책임 총리제 내각제적 요소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헌법적 관행을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연정의 대상이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충정이 어떤 것인지 그건 나중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본인이 어떤 지금 같은 국정농단의 적폐를 옹호하거나 그거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당했다 이름하겠다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사실은 대선판에서 정권 교체를 다 염원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정권 교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에 나도 출마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는데 어떤 나라, 무엇이 가장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첫 번째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는 것들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복귀시키는 것. 네. 1번. 대한민국 헌법대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정책, 양극화 해소도 포함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한반도가 지금 갈수록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주변 관계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네. 이것을 관리해낼 수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틈바귀 속에서 자주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네. 남북 관계를 뚫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같이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뚫어낼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 정권을 만드는 것이 네. 정말 요구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시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네. 어떤 관계를 해야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걸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해보신 분들은 진짜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더군요. 예. 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될 텐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핵심적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했는데도 뼈저리게 안 느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서울시장은 또 좀 특수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되면 아무튼 재정과 조직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자율권을 주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해가는 건 동반자의 관계를 만들었나 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운영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 네.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양쪽이 다 있겠죠.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재정이 원래 지금 지방세 비중이 너무 적고 이제 부가세가 지금 11%를 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부가세가 10%인데 10% 중에 11%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17%로 올려라 이걸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는 좀 그런 것부터 좀 처리를 해내고 근데 지방 간의 이제 불균형이 또 크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어서의 뭔가 전략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부울경이 일종의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한 게 사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 미시간 이런 데서 거의 0.45%, 1% 차로 다 이겼거든요. 네. 이 러스트벨트의 실직한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읽지를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부울경이 부산, 울산, 경남이 사실 조선 산업이 지금 어려워졌죠. 한진해운이 다 파산이 됐죠. 네. 심각해져 있거든요. 이제 거제, 울산 이게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고 야당이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고 기대가 높아진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새로운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몇 가지 제가 구성한 그 핵심 정책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나중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커밍 순. 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우리가 간절하게 염원하는데 과연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번에 제대로 될 것인가? 자, 핵심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탄핵 인용의 문제일 텐데요. 네. 탄핵 인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만 저는 탄핵 인용을 안 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22일 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박한철 소장님의 그런 퇴임사의 그런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편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해도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하면 사임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일부 형사자범처럼 모든 형사소송 절차를 다 그냥 악용하고 활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아니 당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런 재판 절차 지키도 않았잖아요. 네. 인혁당 사건 사형 선고도 바로 사형 집행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형사 절차와 기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유신 독재를 오히려 계승하자고 교과서까지 개정하자는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워서 만들어놓은 이 형사 절차와 기본권 절차를 악용해서 전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사법 방해, 영장 집행을 거의 막아내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헌재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건 법 질서를 지키는 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변론 종결을 해서 빨리 판결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것이 되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인천시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다 먹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번 대선전에서도 많이 잘 사용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도 정치인 송영길의 인생에서도 잘 쓰여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오마이TV 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 네, 오마이TV 시청자라고 그래야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 참여와 이 민주주의 열망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이 뜻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